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2월 유튜브 채널 정치오락실은 한반도 현인 정세현 전 장관을 인터뷰하는데 고이의 찬 대표를 이을 수 있는 인물이 누가 있느냐는 질문에 정세현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은퇴 후의 역할을 이야기했고 그 외에 한 명을 거론하는데 정청래 의원도 그렇게 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난 봅니다. 은퇴 후에는 후배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키우는 이해찬 대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재명하고 정청래. 정청래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고 이해찬 전 총리님의 사모님이 제 후원회장을 맡아주십니다. 고 이해찬 총리님의 아내이자 평생 동지이신 김정옥 여사님을 만났습니다. 얼마 전 고 이해찬 총리님의 묘소에 가서 헌화하고 총리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인사드렸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살아생전에 총리님께서 어떻게 민주화운동에 헌신하셨는지 들려주셨습니다. 민주당을 민주적 국민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도 말씀하셨고 특히 민주당이 집권하려면 민주당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해찬 총리님께서 평생 걸어오신 길을 디테일한 사항까지 다 아시는 것을 보면 총리님과 늘 대화를 하고 의논했던 평생 동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치 이해찬 총리님으로부터 민주당의 과거를 생생하게 듣는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선거 구원은 무엇으로 했나? 선거 공보물은 민주당 정체성이 잘 드러나고 산뜻하고 프로답게 해라. 민주당의 정신을 분명하게 살려라. 등등 듣고 있는 내내 총리님께 강의를 듣는 느낌이었습니다. 김정옥 여사님과 2시간 넘게 대화를 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후보의 후원회장을 기꺼이 맡아주시겠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 무거운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살아있는 또 한 분의 이해찬 총리님께서 말씀하시는 듯한 무게감, 이해찬 총리님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엄습했습니다. 사모님께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저의 슬로건이고 또 꼭 그런 당대표가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 안으로 사통통합, 당 밖으로 통합과 연대, 그리고 민주당의 정체성은 개혁하고 또 개혁이고 검찰개혁을 꼭 완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모님께서는 동의하시면서 꼭 그렇게 해달라며 민주당 정체성과 정통성을 내내 강조하셨습니다. 저의 한뿌리 정신, 뿌리를 자르고 꽃을 피울 수 없다는 정신과 부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사님을 만난 이후 솔직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혹시 이해찬 총리님의 명예에 누가 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해찬 총리님께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큰 공로가 있는 만큼 그 정신을 이어받아 저의 구호인 사통통합을 이룩하겠다는 다짐도 굳게 했습니다. 김정옥 여사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해찬 정신인 진실, 성실, 절실의 정신으로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만들겠습니다. 이해찬 정신으로 검찰개혁 완수하고 민주당을 더 개혁적인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이해찬 정신으로 민주당다운 민주당의 깃발을 높이 들겠습니다. 승리하는 민주당, 강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민주당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이해찬 선배 당대표의 길을 후배 당대표로서 그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이해찬 정신으로 민주당을 민주적 국민정당, 개혁해서 승리하는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이해찬 총리님, 김정옥 여사님, 정청래 당대표 후보 후원회장을 맡아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열심히 뛰고 또 뛰어서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반면 김민석 후보는 이렇게 밝혔지요. 이번 전대의 본질은 결국 위장한 반명 분열주의 및 신천지와의 대회전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냐, 이재명 정부 흔들기와 민주당 쪼개기냐. 유일한 해법은 전 당원의 100% 참여와 투표, 모든 당원의 투표와 진짜 당원 주권에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8.17 전당대회가 위장한 반명 분열주의자와 신천지와의 전쟁이라는 것이고 김민석이 패배한다면 이재명 정부가 흔들리고 민주당이 쪼개진다는 의미인 듯한데 위장, 반명, 분열, 신천지, 흔들기, 쪼개기 등은 승리를 확신하는 쪽의 언어는 아닌 듯합니다. 더군다나 김민석을 지지하지 않는 당원과 국민은 반명 분열주의자이자 신천지가 되어버리는 이런 구도를 선거 승리 전문가라 강조해온 김민석에게서 나온 전략이 맞습니까? 이러니 급했구나라는 반응만 나오는 것이겠지요.
고일석 기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민석이 앞서고 진보층에서는 근접했거나 정청래가 앞서는 이상한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처음 그런 현상이 보인 게 뉴스토마토 조사였는데 해당 조사는 그 경향이 계속되고 있고 곳에서도 그런 현상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권리당원 모집단이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 중 어느 집단과 유사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그건 알 수 없는 일이다. 박시영 씨는 당원의 연령, 성별 구조를 감안할 때 여론조사 수치와는 달리 박빙이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아무튼 잘은 모르지만 여론조사상으로는 김민석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므로 무슨 위장 반명 분열주의자 신천지와 같은 그건을 입에 올리면서 여론조사 판세와는 전혀 다르게 뭔가 다급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전략은 선거에 도움이 되거나 말거나 그거는 내 알 바 아니지만 당의 품위를 위해 삼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아무튼 알정직라고 밝혔습니다. 당대표 후보들의 본격적인 경쟁을 지켜보겠습니다. 자, 정민철 사태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바로 이런 거지요. 제가 슬펐던 건 정치자금법에 적혀있는 친족의 후원은 가능이라는 글자였습니다. 13살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고 가족이 파산한 소년가장인 저에게는 기탁금을 보태줄 친족이 없거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정청래 후보님이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참 부럽습니다. 기성정치인은 몇 억을 후원받았다 과시하는데 원외 청년 후보는 선거 후원에조차 열기 어렵네요. 자, 정민철이 공유한 정청래 후보의 글은 이렇습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연휴라서 후원 계좌를 못 땄습니다. 하룻밤새 3억 8천이 들어와 그만 보내달라 부탁했는데 오늘 또 6천만 원이 더 들어왔답니다. 총 4억 4천만 원. 당대표 후원 계좌 곧 열 테니 그때까지 참아주세요. 정말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자, 최민희 의원의 글이 답변이 될 것입니다. 최민희 의원은 이렇게 밝혔지요. 희망돼지 저금통의 기적이 떠오릅니다. 정청래 후보에게 소액 후원이 쏟아져 들어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2002년 희망돼지 저금통의 기적이 떠올랐습니다. 2002년 새천년 민주당 노무현 후보 지지율이 곤두박질치자 국회의원들은 후단협이다, 평화개혁세력연대다 운운하며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했습니다. 1등으로 달려가기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이 협조하지 않아 노무현 후보 캠프가 선거비용이 없어 허덕일 때 시민들이 선거비용 모금운동에 나섰습니다. 돼지 저금통을 모아 노 후보를 후원한 것입니다. 이 희망돼지 저금통은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또 하나의 기적입니다. 지금 정청래 후보에게 쏟아지는 소액 후원금 열풍 또한 그때와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찬정신으로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지키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감동입니다. 고맙습니다. 시민 여러분. 고양이 뉴스와 새날 푸나의 정민철에 대한 평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뭔가 언론에서 굉장히 정민철 씨를 응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재래 언론에서 이분을 많이 응원해주고 있는데 이분을 응원하는 것은 이분이 잘 되기를 바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이 언론에 많이 회자되고 이러는 게 정말 이분을 위해서, 이분이 정말 인기가 있어서 이분이 말하는 어떤 주장의 가치가 너무 절절히 공감이 돼서 이렇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이용해서 민주당의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집단이 있기 때문에 재래 언론이 이렇게 열심히 이분을 응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치인이 되고 싶다면 굉장히 힘든 길을 가는 선택의 기로에 있을 텐데 이걸 나의 인기라고 생각하면 힘든 길을 가는 것이다. 진영 내에 어마어마한 안티를 만들어 놓고 정치인 되기 힘들어요. 그냥 혐오품으로 끝나는 거지. 근데 저런 사람을 지금 기성 정치인들이 자꾸 이렇게 띄워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저런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모품으로 이용되는 거라니까요. 청년의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